오늘은 2월 22일 오사카 마라톤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사카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뛰는 모습을 촬영해보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스모를 통해 상담을 받았던 한 곳의 부동산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개 상담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촬영을 하지 못했지만 모델하우스는 허가를 받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오사카는 벌써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한 날씨네요. 오늘 어떤 집들을 보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처음 보러 가는 곳은 오사카의 북섭에 위치한 곳입니다. 북섭은 토요나카, 세이타, 미노, 이바라키, 타카츠키 같은 오사카 북쪽 도시들을 묶어서 부르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이 유명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군이 좋다. 두 번째, 주거 환경이 좋다. 세 번째, 오사카 중심부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북섭. 오사카에서 집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2시간 정도의 긴 상담을 마치고 지금은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아파트에 살아와서 사실 주택에 대한 로망은 크게 없는 편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 중에는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사는 분도 계신데 집이 오래될수록 수리비도 많이 들고 주말에도 집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도 맨션 생활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주택에 살아와서 처음에는 주택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에게 양보해서 이렇게 함께 맨션을 보러 오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집. 그래서 저희는 1층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는 점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왕복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약 3시간 정도가 걸리는 셈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먼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여러 매물을 찾아보니 신축 맨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았고 나중에 아이를 둘 정도 생각하고 있다 보니 적어도 방 3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여자친구의 공통된 조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남바인데 남바는 관광객도 많고 행사도 많아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부부가 둘이서 살기 좋은 동네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북섭 지역은 오사카 대학도 있고 한국으로 치면 대치동처럼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 많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제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라면서 교육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출퇴근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은 제가 감수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마음에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자친구 본가가 차로 약 30분 거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나 지인들도 대부분 이 주변에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족이 없어서 크게 상관없지만 나중에 여자친구가 아기를 낳고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에도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안심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저와 여자친구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모델하우스 투어도 끝나고 실제 현장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역에서는 도보 15분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북섭 하는지 조금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동네였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내리자마자 느낀 건
홈페이지에서 봤던 사진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 같은 느낌이 나서 일본에서도 이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6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맨션이라 여러가지 공용시설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는 건물인데요. 1층에는 카페, 코인 세탁소, 키즈룸, 파티룸,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에는 보육원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이 아무래도 넓지는 않다 보니 손님이 오게 되면 이런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대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유튜브 편집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집이 아니라 이런 공용 공간에서 하면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키즈룸이 있다는 점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기에도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이곳에 조금 더 애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곳 말고도 추가로 게스트룸, 스크린 골프, 영화관 같은 공용시설도 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이곳에 살게 된다면 그 공간들도 따로 촬영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계약을 하면 아이들과 함께 꽃이나 야채를 직접 키울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시설도 있어서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일본은 보통 맨션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우선순위나 제비뽑기로 주차 공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1세대당 차량 한 대면 반드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나중에 언제 차를 사더라도 주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고디바 초콜릿도 하나 받았습니다. 야호!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 오랜만에 둘이서 회식도 하러 왔습니다. 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함께 살 집을 둘이서 같이 고민하고 결정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지만 하나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